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13주 차가 되었네요. 제가 오늘은 전에 모터 페스티벌 얘기한 적 있죠. 그 이제 공식 명칭이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인데 이 스텝 의상을 한번 입고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13주 차 예산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예산 기획의 세부적인 방법, 소개, 실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습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실습은 못하지만 마치 실습을 하는 것 같이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1, 2, 3강을 거쳐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1강에서는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얘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과제 얘기인데, 1차, 2차 그 테스트의 과제를 아직 제출을 안 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수정 조교를 통해서 명단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게라도 제출을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동영상 감상평을 좀 달아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다는 사람은 계속 댓글을 달고 안 다는 사람들은 또 안 달더라고요. 자, 동영상 감상평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얼마만큼 잘 열심히 봤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어떤 느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소감들을 이제 적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늦지 않았으니까 동영상 감상평을 꼭 이제부터라도 달아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문서 저장 방법인데요. 제가 한번 지지난주에 문서 저장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테스트를 내가 직접 받아보니까 아직까지도 최종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안 하고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서 저장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문서를 저장하고 그걸 나중에 뭐 메일로 보내다든지 했을 때 꼭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말고 이 부분은 몸에 숙달이 될 정도로 계속 좀 연습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문서를 연다고 봅시다. 어떤 문서를 하나 열었어요. 열었더니 문서가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중간에 있는 거죠. 지금 밑으로도 이렇게 내려가고 또 위로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중간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다시 이렇게 다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장 문서 윗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문서가 있으면 아무데나 대고선 클릭을 하고 스페이스바만 한번 딴 이렇게 눌러주고 저장을 한다면,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든지 문서를 열 때 가장 위로 저장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쭉 내려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서는 항상 맨 위로 올라가서 아무데나 놓고 스페이스바만 이렇게 한두 번 쳐주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문서를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습관은 꼭 놓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이메일 보내기입니다. 이메일 보낼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다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루에도 보내고 받아보고,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느낌들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느낌도 이메일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메일을 보내는 데 있어서의 예의, 기본 이런 것들은 좀 지키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테스트를 보니까 이렇게 기본을 잘 지켜서 보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이메일을 보내는 기본적인 기초,
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꼭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메일 주소나 참조 제목을 쓰게 되겠죠. 근데 참조 제목에는 항상 제목만 보고도 어떤 그 문서인지를 알 수 있게끔, 어떤 내용의 이메일인지를 알 수 있게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서 적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1차 테스트 여러분들이 제출했다고 칩시다. 1차 테스트는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학번, 이름 이 정도만 적어주면은 상대방이 가장 이해하기 쉽겠죠. 제가 봤을 때도.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는 메일 바디에다가 쓰는 내용들이 첫 번째는 이제 인사를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번 과제를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여 이런 축제에 관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이 좋아서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일 바디를 쓰고 난 다음에는 하고 싶은 얘기들을 여러 가지를 쓰고 마무리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 땡땡 드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상 이런 얘기들도 많이 씁니다. 옛날 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기본적인 예의들 그리고 추신 어떤 내용을 달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추신하면 영어로 PS 이렇게 쓰기도 하죠. 포스트 스크립트.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포맷을 지켜서 메일을 보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인데 이 메일 바디의 내용들을 얼마만큼 잘 정리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느낌 이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메일은 서로 통화를 하면은 목소리라도 듣고 억양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메일은 그런 게 없잖아요. 문서를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메일을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사회생활을 할 때 이렇게 메일 보내는 습관 이런 것들도 잘 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돈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친숙해지는 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숫자 읽는 법, 돈 세는 법도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오면은 가장 중요하게 맞닥뜨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예산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감이 없이는 기획자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기획을 할 수도 없고 예산에 대한 어떤 그 돈에 대한 개념들, 관념들, 어떤 그런 그 감각들, 돈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학생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할 테지만은 나중엔 이런 것들이 뼛속 깊이 느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중요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잘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친숙해지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예산이란 뭘까요? 예산은 미리 계산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산정해 놓은 미리 추측해 놓은 이러한 돈 이것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나오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돈이 얼마야? 그 행사는 예산이 얼마야? 그 행사는 버짓이 얼만데? 금액이 얼마야? 또 요번에 공고 나온 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 입찰가가 얼마지? 우리가 예가나 추정가는 얼마로 해야 돼? 기확보된 예산이 있어 없어? 또는 물량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다 예산과 관련된 얘기들 있죠. 돈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이런 그 단어들에 여러분들이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약간 뉘앙스들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예산에 관련된 얘기들인 거죠. 자, 여러분들 아무튼 친숙하게 이런 단어들과 지내도록 합시다. 자, 예산의 중요성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게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바탕으로 기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거죠. 물론 어떤 기획을 할 때 예산이라는 걸 정해두지 않고 먼저 기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해보니까 나중에 산정을 해보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이제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획사들에서는 기확보된 예산들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짜줘라, 기획을 해줘라 라고 이제 의뢰를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획과 계획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게 예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산은 이제 편성, 그리고 조달,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획을 하는 이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부나 산하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이제 입찰로 나오는 그런 행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공고를 통해서 입찰이 나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행사에 대한 공고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런 공고를 내기 전에 작년도에 이미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받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놓게 되죠. 기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나왔지만 이 행사를 만약 한다라고 이제 공고가 나왔을 때 이 코리아 페스티벌에 대한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은 이미 작년에 확보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업이나 정부나 모든 기관들에서는 전년도 11월 이르면은 9월, 10월부터 예산 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12월이 되면 내년도의 예산들을 대부분 확보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들을 이제 예산 편성이라고 합니다. 자, 편성표라고 아시죠?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모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편성을 해놓는 이런 단계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조달을 하게 됩니다. 조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 분배해서 누구한테 보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조달청을 통해서 또는 어떤 기관, 어떤 부서를 통해서 이런 예산들을 조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달된 예산을 가지고 이제 공고를 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제 모든 기획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산은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확보된 예산이 있을 경우도 있지만 예산이 없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협찬을 통해서 스폰서라고 하죠. 스폰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러한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후원, 정기적인 후원이라든지 어떤 일시적인 후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또는 기금 모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러한 방안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예산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예산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표시하는 어떤 그 문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산출 내역서라고도 불리고 예산 계획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
들어가는 그냥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소요 예산이라고도 표현하고 예산 집행 계획,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표, 예산을 어떻게 카테고리별로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표다 이런 의미로 문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부 예산 내역, 어떤 디테일한 세부 예산에 대한 내역이다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회에 나오면 많이 들을 거예요. 제가 한번 책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쭉 한번 여러 가지 단어들을 써봤어요. 여러분들은 내용이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는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산출 내역 써면 계산을 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더니 내역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이제 산출 내역서, 뭐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뉘앙스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말들을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만약 들어간다면 그 회사에서 쓰는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파악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산에 대한 기획 기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산을 여러분들이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도매가 기준으로 다 예산서를 만들 거야.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또는 나는 소매가 기준으로 다 만들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합리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통용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 보편적 기준은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진흥원의 기준 노임 단가라든지 뭐 건설 노임 단가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여러 군데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념상 이루어지는 기준들, 예를 들면 무슨 뭐 감독이 뭐 한 달 기준으로 일을 했을 때는 뭐 1,0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통용되는 기준들, 이건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통용되는 기준들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그런 그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기준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산 기획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분 체계도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어떤 식으로 구분, 카테고리화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2강과 3강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셀들이 놓여진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이거는 엑셀뿐만이 아니라 여러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들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여러 가지 계산, 수식을 통해서 아주 원활하게 그 숫자 계산을 하기 위한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 이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엑셀을 가지고 문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엑셀의 본래의 용도는, 본래의 목적은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한 예산서 같은 이런 문서들을 작성하기 위한 문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엑셀을 다룰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못 다뤄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엑셀을 얼마만큼 해봤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2강, 3강에서 간단한 엑셀과 관련된 얘기들도 여러분들과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엑셀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훌륭한 기획자가 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은 예산 작성의 분류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그런 예산서의 작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간 기업들, 일반 단체들이나
민간 기업들이 발주하는 이러한 예산서의 작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어떻게 공식적인 그런 그 문서 양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 공식적인 분류 체계라든지 포맷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포맷들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포맷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2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민간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자유로운 표현들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광고주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그런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자율적으로 광고주가 보기 쉽게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예산서를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클라이언트가 보든 누가 보든지 간에 단숨에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차리고 예산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됐고 거품이라든지 뭔가 부풀려진 것은 없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빼먹은 항목이 없는지, 꼼꼼하게 작성이 다 잘 됐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강은 이걸로 짧게 마쳤고요. 2강과 3강에서 여러분들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강에서 봐요.